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개혁신당 내분 사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주시하고 계실 텐데 지금 이제 법정 싸움으로 가게 될 공산이 아주 커졌죠. 남부지법에 가처분 관련해서 신문기일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고요. 아마 이번 주에 빠르면 내려질 수도 있고 본안 소송까지도 유념해 두고 허은하 대표 쪽이 가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폭로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내용을 좀 함께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신인규의 아침저널이라는 프로그램에 허은하 쪽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출연을 했고요. 초반에 나왔던 내용들은 제가 다 아는 내용들이고 이후에 등장한 여러 가지 폭로들이 있습니다. 그 폭로들을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만나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보는 게 좋겠죠? 네.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대목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대목부터 먼저 여러분들 만나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앙선관위에 이준석, 천하람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좀 의뢰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혐의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도 굉장히 이걸 놀랐는데 제가 이 사건을 한 2주 전에 맡고 허은하 당대표한테 이 자금 계좌를 좀 보자 했더니 전부 이준석 쪽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는 허수아비냐, 당장 이걸 은행 가서 조치를 해라 해서 당의 계좌하고 정책연구원 원장은 이준석입니다. 두 계좌를 이제 이 계좌 명칭도 바꾸고 비번도 바꾸고 해서 그 계좌의 입출금 내역들을 쭉 이제 분석을 했더니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당의 계좌는 명칭이 누구로 되어 있어야 되느냐? 개혁신당이라는 당의 명칭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대원 최고위원 쪽 폭로도 그렇고 지금 이병철 변호사 쪽의 법률 대리인 그러니까 폭로도 그렇고 이준석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있다더라. 그래서 이거를 바꿨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두 개의 계좌네요. 당의 계좌와 이제 당사 부설기관인 연구소의 계좌. 그렇죠. 예. 그런데 연구소 계좌에 있는 돈은 결국 당 계좌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어제 이제 선관위 조사국 요원도 결국 당 계좌고 이 말은 결국 다 국가가 주는 보조금이다. 국민 세금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인데 이것을 부당하게 사용한다든가 하면은 다 징역 이런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작년에 명태균 게이트죠. 김영선 의원이 자기에게 꽂히는 세비 그 정치자금이잖아요. 그거를 명태균이한테 반팅으로 줬다. 이게 자금 흐름이 이상하니까. 세비 반팅 사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조사를 했고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김건희 통해서 받아준 대가로 줬다. 등등등이 터져나온 거죠. 그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국가 보조금이 정당에 지급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개혁신당의 이제 그 계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걸 토대로 해서 지금 새로운 폭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게 첫째 항목이 지난달입니다. 지난달에 이준석 의원이 정책연구원 그 돈, 국민 세금을 너무너무 언론에 자주 나오는 모 정치 컨설턴트 정치 평론으로도 자주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유명한 분이세요? 정치권에. 누구야? 그분한테 5,500만 원을 쏘았습니다. 5,500만 원을 그러니까 계좌에서 당 공식 계좌에서 5,500만 원이 방송에 자주 나오는 어떤 정치 컨설턴트라든지 평론가 쪽에 5,500만 원이 입금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 계좌에서 출금이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그건 지난달입니다. 지난달이면 1월이네? 당의 돈인가요? 그러니까 연구소의 연구원 돈. 당에서 연구원으로 들어간 돈. 국가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뭐 5,500만 원도 중요한 어떤 그런 용역이 있을 때는 줄 수 있겠죠. 그러려면
당의 그 예산 지출에 관한 또 규정이 있어요. 그거는 모든 당이 똑같습니다. 5천만 원 이상짜리는 반드시 공개 경쟁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냥 써줬다는 얘기인가? 정책연구원장이 돈을 지출할 때에는 당 대표에게 반드시 보고 승인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만. 당 대표 5천만 원 이상은 공개 경쟁 입찰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당대표 승인이 필요하다. 근데 당대표가 지난달이면 허은하일 거 아니에요? 잠깐만 더 봅시다. 대표에게 왜냐 정책연구원은 별도의 법인으로 만들도록 정당법이 규정하고 예. 그 법인의 원장이 이준석이고 더 높은 이사장은 당 대표가 이사장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허은하 대표가 이사장이에요. 이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지. 보고도 안 하고 승인도 안 받고 경쟁 입찰도 안 거치고 본인이 그냥 돈을 쏴준 거예요. 그 특수관계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분은 그 돈 받은 이후에 언론에 나와서 이준석이 세대교체론의 주자다 막 빌드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어머. 뭐 100% 의심거래라고 볼 수 있죠. 의심거래가 나온 것이다. 나왔다. 예. 두 번째 의심거래는 또 있어? 또 있어? 이제 역시 자, 그럼 이걸 우리 첫 번째 것부터 짚고 갈게요. 그러니까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분이고 굉장히 자주 등장해서 그리고 심지어 또 이제 이준석 의원에 대한 주로 좋은 평가를 하시는 분이겠죠, 당연히. 근데 이쪽 특정인에게 이제 5,500만 원이 개혁신당 공식 계좌,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정책연구원 계좌에서 출금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요게 그 새로운 폭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폭로는 아닌 게 유사한 내용이 한번 과거에 등장한 적이 있어가지고 요 내용 같이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예, 요 글을 볼까요? 심지어 펜코에 있었던 글이에요. 보니까 장성철 소장님의 페이스북이 2024년 이제 2월에 펜코에서 인용이 된 건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뭐 펜코 분들 중에 장성철 소장님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가 봐요. 이준석이 거액을 주고 박모 씨에게 컨설팅을 맡겼다는 카더라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장성철 소장이 2024년 2월 당시에 요 내용을 보면 개혁신당은 이준석 중심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을 존중하고 이낙연은 이준석을 뒷받침해 주세요. 서로 상의하고 논의해서 갈등 없이 어려움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주도권 다툼하면 모든 게 끝장이에요. 이미 끝장난 상황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갈등 국면에 있었던 거죠.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의 통합하고 난 그 이후에 갈등 국면이 있었는데 요 내용을 쓰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준석 대표가 거액을 주고 박모 씨에게 컨설팅을 맡겼다. 그러면 잠깐만.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에서 본 그 폭로 내용과 5,500만 원을 개혁신당 계좌로부터 출금이 됐다라는 팩트? 뭐 그 주장? 어쨌든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사람과 이 사람은 동일 인물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제 머릿속에 아까부터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한 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박모 씨에게 컨설팅을 맡겼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상론자, 원칙론자 그 말만 듣지 말고 현실을 잘 해량하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글을 쓰셨는데 반응들이 그리 썩 좋지는 않아요. 뭐 실명도 거론이 되는 것 같고 한데 이때 당시에는 장 소장님이 그리 펜코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욕이 많은데 그거는 사실 여기에서 논의 밖의 일이고 지금 장성철 소장님이 과거에 1년 전에 밝힌 내용을 보면 박모 씨에게 컨설팅을 맡겼다라는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그 아침저널 프로그램에서 이병철 변호사가 한 폭로는 지난달에 5,500만 원이 입금이 됐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대표 이사장인 정책연구원 이사장인 당대표인 허은하에게 승인을 받고 그 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실제 그 뭐랄까 법적인 문제를 저는 떠나서 뭔가 윤리적으로 직업윤리 차원에서 보자면 이게 만약에 정당과의 거래를 통해서 어떤 컨설턴트가 입금을 받았다. 그게 여론조사 컨설팅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뭐 실제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조언을 해주거나 노선 방향 기조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컨설팅 업체에다가 의뢰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그 돈을 받고 방송에 나와서 이준석 만세를 외쳤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내용이 실제 사실이라면 좋게 볼 사람들은 많이 없겠죠. 그러니까 가령 제가 민주당에게 어떤 컨설팅을 받았다. 그래서 그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무감에 민주당 칭찬만 한다고 하면 저를 신뢰성 있는 뭔가 이 정치를 사익에 심취하지 않고 공익적 차원에서 공론의 장에서 정정당당하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칭찬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쟤는 어디서 돈을 받아먹어서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떠들고 다니는구나. 그러면 쟤는 민주당을 소위 이제 빨아줄 수밖에 없겠지라는 그런 윤리적 잣대가 저에게 기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글쎄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뭐 컨설팅 맡길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평가에 맡길게요. 네. 실제 어떤 인물이라고 제가 제 방송에선 특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충분히 뭐 댓글에 달아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뭐 두 번째 통로까지는 우리가 또 봐야 되니까 그 대목이 없는 사실은 아니었다. 즉 장성철 소장의 과거 카더라 통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박모 컨설팅이라고 했어요. 박모 컨설턴트에게 뭘 맡겼다라는 폭로가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가 돼서 계좌에서 5,500만 원이라고 아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대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뭐 흥미진진하네요. 다음 내용을 좀 더 만나볼까요? 정부 보조금인데 이것은 이제 당 계좌입니다. 당 계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세금이에요. 세금이 아까는 정책연구원 계좌였고 이번에는 개혁신당 계좌라고 합니다. 예. 당 계좌다 뭐 연구원 계좌다 똑같은 그냥 세금입니다. 예, 복잡하니까. 네, 복잡해. 예. 국민 세금으로 예. 작년 연말에 14명의 연구자한테 총 9,200만 원을 또 쐈어요. 이것도 당의 돈이 나간 거네요. 그 국민 세금으로. 그런데 1인당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다양하게 14명한테 도합 9,200만 원, 1억 예. 가까이 돈이 나갔어요. 근데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입찰, 그다음에 이제 5천만 원이 넘어가면 경쟁 입찰을 붙이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00만 원 이상이면은 최소 두세 군데 이상의 비교 견적을 받아서 돈을 이제 선택을 하도록 돼 있고 예. 다 규정이 있는데 그 전부 다 무시했고 이 연구를 했다는 사람들의 면면이 예. 그리고 기간이 한 달 만에 연구 보고서를 냅니다. 국민 세금을 먹으면서 저도 대학 교수 생활도 해봤지만 대학 교수님 500만 원짜리 연구비 받으면 1년 내내 연구해야 됩니다. 예. 네,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달 덜렁 연구했다 하면서 연구 보고서를 냈고 그런데 연구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아니 뭐 지하 행정 데이터 전산망 구축 예.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죠. 그런데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역시 TV에 나오는 정치 평론가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분도 이런 말하면 다른 분이 에? 지금 봤습니까? 뭐 지하 데이터 무슨 구축을 하는데 그걸 또 평론가를 줬다고? 유명합니다. 아까 그분하고 다른 분입니다. 둘 다 이준석과 굉장히 그 유착 관계에 있는 분입니다. 예. 진짜? 아니 뭐 정당과 가까워지고 그 정당으로부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도 우리가 의욕적인 차원에서 잡아봤지만 가령 제가 어떠한 정당으로부터 사익을 취하게 되면 그 정당을 제대로 비판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더
나한테 돈 주는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띄워주고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 제가 각 정당마다 일을 다 안 해본 건 아니었고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 포함해서 저는 뭐 스펠치 컨설턴트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어 왔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의 상황에서 그분의 정치를 제가 비판을 하지 않느냐? 비판을 하죠. 근데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그때 그 노동은 스피치 컨설팅과 관련된 대가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각 정치인들이 벌이는 활동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안 했냐? 다 하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의 이 변호사님의 지적이라는 건 개혁신당 계좌에서 방송에 잘 나오는 평론가들한테 컨설팅의 명목으로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나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혹은 개혁신당에 대해서 제대로 뭐 평가를 했다. 그게 이제 합리적인 비판이든 아니면 칭찬이든 간에 근데 너무 이제 가령 뭐 이준석 만세만 했다라는 평론가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평가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더 가볼까요? 그런 분한테 돈을 쌓아준 거예요. 그분의 녹취도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아, 녹취가 있어요? 그분의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갑자기 작년 12월 연말에 돈 준다고 이준석이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래서 내가 써서 냈다. 이게 지금 다 세금이잖아요. 전부 사실은. 세금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한 유명한 정치 컨설턴트 그분 사무실에 직원한테 또 600만 원, 700만 원이 또 꽂힌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허은하 대표가 당 대표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뭐 전혀 권한을 뭐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의 돈 지출은 사무총장이 하죠. 아, 사무총장. 김철근 씨가 그간에 장악해서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 대표는 허수아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허은하 대표가 작년 5월달에 전당대회에서 선출되고 나서 그런 식으로 막 하니까 자꾸 문제를 제기했고 그 갈등이 결국은 김철근 사무총장을 해임시키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결국은 이준석은 김철근 사무총장을 앉혀서 이 당의 돈을 장악하겠다는 목적 이 굉장히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병철 변호사님의 주장은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김철근 사무총장에 관한 인사 문제고 그 본질은 이제 돈과 관련됐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자료들을 지금 그 조사를 어제 중앙선관위 조사국이 시작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조사국에서 조사하면 이제 이게 이제 형사처벌 대상에 이제 혐의가 짙다 하면 검찰로 고발합니다. 작년 김영선 의원 명태균 게이트도 똑같이 검찰로 넘어갔고 창원지검이 구속시켰죠. 이제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선관위가 조사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만 조사합니다. 정치자금법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국가보조금법 위반, 사기, 횡령, 개입 이것은 별도로 공수처 및 검찰에 또 별도의 법적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들어봤는데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격적이네요. 야. 와, 저 살짝 좀 놀라긴 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이제 역공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좀 보면 공지 내용이 어제 저도 개혁신당 당 대표실로부터 날라온 공지를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게 제가 메모장에 좀 붙여드릴게요.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횡령 배임 혐의 선관위 공익제보. 개혁신당은 어제 오전 중앙선관위 정치자금조사과가 검토할 수 있게 공익제보 문서 제출. 이렇게 나와 있고 당 내부 조사 결과 아래의 의심 정황 발견. 여기 지금 아까 그 폭로된 내용들의 주된 내용이 이런 건가 봐요. 이게 있고요. 총선 선거공보물법 위반 정황, 이준석 개혁연구원 원장의 5,500만 원여 부당 지출,
국회 사무처 지급 9,200만 원여 정책 연구 지원비 부당 지출. 당 홈피 관리비 월 1,100만 원여 부당 지출. 예, 선관위 기존 방침에도 부합한다라는 공익제보를 이쪽에 문서로 제출했기 때문에 조사를 거쳐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는 과정을 겪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아까 정리가 됐습니다. 예, 제가 오늘 오전 라이브 끝나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해서 바로 녹화로 찍었습니다. 아무튼 헌법재판소 상황도 주시하고 있고 여러 이슈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신당 주제를 또 따라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따로 클립으로 만들어두는 바이고요. 아무튼 정책연구원, 개혁연구원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것도 결국 개혁신당 당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이고 국가 세금이 개혁연구원에 들어가고 그 연구원의 비용이 모 컨설턴트한테 갔다. 하나. 그리고 9,200여만 원의 정책연구 지원비 중에서 특수관계인, 이것도 이제 정치평론가인 것 같은데 그 평론가에게 또 뭐 몇백만 원이 건네졌다. 이제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누굴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의 댓글은 아래에 달아주세요. 하지만 여러분들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저는 대충 머릿속을 좀 지나가는 몇 명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의 평가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개혁신당 하이라이트도 함께 붙여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할게요. 땡큐! 자, 그리고 민족지 조선일보가 개혁신당을 겨눴네요. 이것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마지막으로 여기 요 내용을 좀 보자면 요거 말고 또 있긴 한데 뭐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자, 두쪽만 개혁신당 허은하 측 이번에는 이준석을 사기 횡령 혐의로 조사 의뢰했다.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보면은요. 언론 공지를 통해서 중앙선관위 정치자금조사과에 공익제보 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천하람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에 선거 공보물 제작 등의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이준석 의원이 당 부설 연구원인 개혁연구원 원장을 맡으면서 5,500여만 원을 부당 지출한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서 당대표를 맡았던 당시 월 1,100만원가량의 당 홈페이지 운영비가 부당하게 지출됐다. 더불어서 국회 사무처의 정책 연구 지원 비용까지도 마찬가지로 한 9천만원여 정도랄까? 이제 그 대목도 함께 중앙선관위의 공익제보 형태로 일단 조사 의뢰를 했다라고 하니 완벽하게 두 쪽이 나 있는 개혁신당에서 이제는 법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메인 주제에 가려져서 이제 에피타이저들이나 나머지 반찬들을 제대로 이제 섭취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요 주제도 일단 가져왔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 준스톤 이어원이라는 영화가 있죠. 준스톤 이어원이라는 영화가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뉴스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대목에서 그러냐? 아직 대선 기간이 확정이 안 됐는데요. 대선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령 우리가 어제도 제가 그 임세은 소장에게 이제 여쭤보니까 보통 총선 기간에도 총선 기간이 확정이 되면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며칠 전에 이 출판 기념회나
실제 우리가 정치 후원금 쪽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이제 그 책 같은 거를 실제 팔아서 출판 기념회를 해서 출판 기념회를 통해 자신을 후원하는 사람들의 후원금을 적법하게 정당하게 모으게 됩니다. 근데 그게 기간도 정해져 있고 방식도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대선 출마를 목적으로 이 영화가 개봉이 된다라고 한다면 출판 기념회조차 정식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정해지고 나서 그 며칠 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실제 영화라는 것이 그런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책과 영화는 다른가? 요 지점을 한번 짚어봐야 되고요. 어떤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책과 영화를 다르게 볼 수 있는가? 어쨌든 정치인에 대한 홍보이고 이것이 대선을 목적으로 개봉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중앙선관위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전선거 운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준스톤 이어원을 지금 펀딩 형태로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후원자들의 돈을 이제 끌어모으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포토카드를 준다라든지 영화 티켓을 줘서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5천만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애초에 3,500만 원이 목표라고 하지만 5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는 대선을 가기 전에 정치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일종의 편법이 될 수도 있어서 만약에 지금 뭐 이재명 같은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비긴즈 이렇게 해서 영화를 개봉한다고 칩시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 펀딩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조선일보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나 뭐 혹은 뭐 모르겠어요. 야권에 있는 대표적인 주자들 중에 누군가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펀딩을 받아요.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펀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과연 조선일보나 다른 정치인들이 그걸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개같이 물어뜯을 거라고 봅니다. 이응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데 이준석 의원의 다큐멘터리 영화라든지 이런 대선 기간이 바로 정해지기 전에 이루어지는 이런 어쨌든 홍보 행위들이나 자금 수수 행위가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준다? 영향을 충분히 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출판 기념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같은 방식으로 그 잣대를 들이밀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사각지대나 논외가 될 수 있는지는 요거는 선관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요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만약 중앙선관위가 이준석 의원의 크라우딩 펀딩을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향후 모든 대권 주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커진다. 정당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관리 원칙이 무너지면 정치자금 출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여기 마찬가지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정치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의 엄격한 적용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셨네요. 자, 여기에서 지금 마치
주체도 제작사고 수익도 제작사가 다 가져가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라면 자, 주체도 이재명 지지자를 제작사로 두면 되고요. 수익도 이재명 지지자가 다 가져가는 구조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 허락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문제 없다라고 검토가 끝난 상황이면 뭐 지금부터 이재명 비긴즈, 김문수 비긴즈, 한동훈 비긴즈, 나경원 비긴즈, 뭐 오세훈 비긴즈, 홍준표 비긴즈, 뭐 김경수 비긴즈, 뭐 임종석 비긴즈, 그러니까 모든 비긴즈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잠깐만, 이재명의 20년, 뭐 이런 거 얼마든지 지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관위가 이거 가능하다라고 검토를 끝났다고 하고 선관위 문의가 끝나고 더블 체크가 이미 됐어요? 지금 여기 뭐 다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이준석 의원 측이 설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합니까? 민주당에 계신 분들 뭐합니까? 하세요. 아니 하시면 되지. 하세요. 야 억울하면 니네도 해. 이런 입장이 아마 펜코 애들 입장일 텐데 여러분들 억울하면 하세요랍니다. 다들 하시죠 그냥. 자 이미 물꼬를 텄으니까 하시면 됨.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하면서 비판을 피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재명이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저 오만한 자식, 이재명이 만약에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고 하면 저 오만한 자식 벌써 지가 대통령 된 줄 아네? 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뻔하잖아요. 근데 이미 이준석 의원이 하셨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 크라우드 펀딩을 했으면 야 저 오만한 자식 지가 이미 벌써 대통령이 된 줄 알아 라고 할 텐데 이미 이준석 의원이 하신 거고 선관위가 문의를 해봤는데 더블 체크하고 뭐 문제가 없고 주체도 제작사고 수익도 제작사면 이제부터 대선 주자 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화를 아무 때나 만들거나 선거 임박해서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 해도 됩니다. 자, 우리 정치권에 계신 대선 주자 여러분들께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체도 제작사고 수익도 제작사가 다 가져가는 구조라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미 검토가 끝난 사항이라고 합니다. 선관위 문의도 마친 사항이고 더블 체크한다고 하니 전국에 계신 대선 주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바로 지금 각자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지자 한 명에게 제안을 하시고 그 수익을 전부 다 지지자분께 준다라는 전제로 해서 바로 다큐멘터리 펀딩을 여시길 바랍니다. 각 당에 있는 대선 주자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대선 주자의 다큐멘터리를 만드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댁내 두루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로 다큐멘터리 만드는 제작사하고 그 주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 돈 가져가세요. 끌어모아서 부자 되세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다 우리 이제 선거판이 아주 즐거워지겠네. 아니 그러면서 극장도 안 그래도 요즘 먹고 살기 힘든데 극장도 같이 동반성장 하시죠 뭐. 공생에 공생 아주 그냥. 예, 요 정도의 소식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예, 뭐 제가 드린 말씀은 크게 팩트와 어긋나지는 않고요. 기사 내용을 일단 설명드린 거고, 이미 많이 이제 그 쫓가 보낸 우리 준천지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준천지 친구들이 다시 이제 그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또 대거 등장해서 악플의 그 소나기를 또 퍼붓길 바랍니다. 그래야 또 알고리즘이 올라간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칭찬도 받지만 욕먹으면서 성장하는
일일 영식 채널 급성장하고 있습니다.